냄새난다고 무시당한 한 할머니. 하지만 그녀가 꺼낸 통장 하나에 은행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체 그녀에겐 어떤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모두를 경악시킨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제가 그날 은행에 간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화요일 아침이었죠. 시골에서 버스 타고 2시간이나 걸려 시내에 나갔답니다. 나무 냄새가 물씬 나는 옛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가방 속에 오래된 통장을 꺼내 만져보았어요. 표지는 시간이 지나 바스러질 듯 낡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여전히 생생했죠. 이 통장은 제 남편이 살아있을 때 만든 거예요. 40년이 넘었죠. 표지는 딱딱하게 굳었고 곰팡이 자국도 약간 있었어요. 통장 모서리는 닳아서 부드러워졌고 첫 페이지에는 남편의 힘찬 서명이 아직도 선명했어요. 김철수. 그 이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지죠. 저는 이 통장을 가지고 시내로 가는 길이 왠지 설렜어요. 뭔가 큰일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버스가 도시로 들어갈수록 풍경이 바뀌었고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어요. 그 은행은 제가 젊었을 때와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유리와 금속으로 지어진 크고 번쩍이는 건물이었죠. 회전문을 통과하면서 잠시 어지럼증이 몰려왔어요. 현대식 건물의 냉기가 제 뼈 속까지 파고들었죠. 은행 안은 조용했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은 젊은 직원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죠. 저는 빈 창구로 걸어갔어요. 젊은 직원이 스마트폰을 보다가 느릿느릿 고개를 들더군요. 그의 이름표에는 민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기, 출금 좀 하려고요. 민준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통장 주세요라고 말했어요. 마치 로봇처럼 기계적인 목소리였죠. 통장을 내밀자 민준의 얼굴이 찡그려졌어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이런 오래된 통장은 이제 안 써요. 디지털 뱅킹으로 바꾸셔야죠. 제 마음에 상처가 났지만 저는 참았어요.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이 통장은 저에게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이 통장으로 출금해 주세요. 금액이 얼마나 되시는데요? 전부 다요. 민준이 통장을 열어보더니 눈이 갑자기 커졌어요. 이게... 잠깐만요. 그들이 놀란 표정을 보는데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철수가 살아 있었더라면 지금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아마 조용히 웃었을 거예요. 저희는 25에 결혼해서 국밥집을 차렸어요. 아침 5시부터 밤 9시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죠.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남편이 통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정순아, 이 통장에 매달 조금씩 돈을 넣자. 아이들 대학 보낼 때 쓸 거야. 1992년 여름 비가 쏟아지던 날.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해요. 철수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했어요. 그날은 특별히 큰 행사가 있는 날이라 식재료를 더 많이 사와야 했거든요. 그게 제가 남편을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어요. 남편이 식재료를 사러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장례식 날 3살배기 아들이 아빠는 언제 와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아이를 안고 함께 울었죠.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결심했어요. 철수야, 내가 우리 약속 꼭 지킬게. 남편이 떠난 후에도 저는 그 약속을 지켰어요. 국밥집을 계속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대학에 보냈죠. 그리고 매달 조금씩 그 통장에 돈을 넣었고요. 아이들은 자라서 각자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큰아들은 의사가 되어 미국으로 떠났고 딸은 교사가 되어 다른 도시에서 살았죠. 5년 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국밥집 자리가 재개발되면서 큰 돈을 받았어요. 그 돈도 모두 이 통장에 넣었죠. 통장의 숫자는 점점 커졌고 이제는 상상도 못했던 금액이 되었어요.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박상우 지점장입니다. 이 통장이 할머니 본인 것이 맞으십니까? 그럼요. 40년 넘게 써온 제 통장이에요. 신분증 좀 확인해도 될까요? 지점장은 신분증을 확인한 후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요. 혹시 VIP룸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VIP룸으로 들어가자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와 나무 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지점장은 직접 물을 가져다 주며 계속 웃었어요. 할머니, 이렇게 큰 금액은 당일 출금이 어렵습니다. 사전 예약을 하셨어요. 제가 언제부터 제 돈 찾는데 예약을 해야 했나요? 방금 저 창구에서는 통장이 낡았다고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는 규정 타령이에요. 지점장은 계속해서 사과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보이지 않았어요. 다만 이렇게 큰 금액을 현금으로 가져가시는 건 위험하지 않을까요? 혹시 저희 은행의 프리미엄 통장으로 바꾸시는 건 어떨까요? 방금 전까지 제 통장이 낡았다고 디지털 뱅킹으로 바꾸라고 하지 않았나요? 아, 그건 민준 직원이 잘못 알고.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사람 대접을 받고 돈이 없어 보이면 무시당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이 돈을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 돈을 다른 은행으로 옮길지 아니면 여기 그대로 둘지. 그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할머니, 저희 은행에 계속 맡겨주시면 최상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사실 제가 왜 오늘 이 은행에 왔는지 알려드릴까요? 저는 가방에서 병원 진단서를 꺼냈어요. 백혈병 말기 진단서였죠. 지점장과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지난주에 암 진단을 받았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저는 평생 고생만 했어요. 남편 잃고 혼자 아이들 키우고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그런데 그게 저의 인생이었죠. 후회는 없어요. 제가 좀 전에 다른 은행에도 갔었어요. 거기서도 비슷한 대우를 받았죠. 그런데 여긴 더 심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죠. 민준의 차가운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제가 이 돈을 어디에 쓰려고 했는지 아세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학비 때문에 고생했던 시골 마을의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재단 설립 계획서였죠. 그리고 그 재단을 관리할 은행을 선택하려고 돌아다니는 중이었죠. 할머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돈이 아니라요.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민준이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눈물이 고여 있었죠. 왜 그랬나요? 저 성과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VIP 고객만 신경 쓰라는 지점장님의 지시가 있었고, 그때 VIP룸 문이 갑자기 열렸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정순 여사님. 저는 금융감독원 특별조사팀 최 부장입니다. 오셨군요. 제가 말씀드린 은행이 바로 여기예요. 박상우 지점장님, 고객 차별 대우와 관련하여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개월간의 CCTV 영상과 거래 기록을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여사님의 제보로 시작된 조사입니다. 여사님께서 여러 은행을 방문하시며 고객 응대 태도를 기록해 왔고, 특히 이 지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일주일 전부터 계획을 세웠어요. 암 진단을 받고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았을 때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쓰고 싶었거든요. 제가 이 통장에 쌓인 돈으로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 아세요?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 싶었어요. 돈이 많든 적든 사람은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니까요. 민주는 앨범을 조심스럽게 넘겨보았어요. 거기에는 제 인생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었죠. 이건 제 손자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쓴 편지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할머니께 할머니가 손수 만든 김치찌개 생각이 많이 나요.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으로 저를 대학에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의사가 되면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할머니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저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싶어요. 할머니 사랑합니다. 손자 준호 올림. 제가 평생 모은 돈보다 더 값진 건 제 손자가 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진짜 재산이죠. 여러분, 저는 이제 갈게요. 할 일이 많거든요. 할머니, 저를 용서해 주시겠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는 이미 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오늘 배운 교훈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교훈을 나눠주세요. 그날 이후로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상우 지점장은 다른 지점으로 전보되었고, 민주는 3개월 교육 후에 창구로 돌아왔죠. 놀랍게도 그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돌아왔어요. 그리고 저는 약속대로 장학재단을 설립했어요. 철수 정순 장학재단. 남편도 좋아했을 거예요. 재단 로고는 제가 직접 디자인했어요. 국밥집 간판에 있던 우리 부부의 모습을 본떠서요. 첫 장학금 수여식 날 저는 시골에서 올라온 10명의 학생들을 만났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희망과 꿈을 보았죠. 마치 제 아이들을 보는 것 같았어요. 놀랍게도 저는 그 은행에 재단 기금을 맡겼어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죠. 모든 고객을 똑같이 존중하는 은행이 되어야 해요. 그게 제 조건이에요. 은행 측에서는 그 조건을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은행은 정말 변하기 시작했어요. 민주는 제게 매주 편지를 보냈어요. 정순 할머니, 오늘 처음으로 노숙자 할아버지께서 저희 은행에 오셨어요.
예전 같았으면 불편한 얼굴을 했겠지만 이제는 달라요. 그분께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제공했어요. 그분이 웃으며 감사하다고 하셨을 때 제 마음도 함께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났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오래 살고 있네요. 의사는 1년을 예상했지만 저는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 있었어요. 오히려 장학재단 활동을 하면서 더 건강해진 것 같았죠. 어느 맑은 가을날 저는 다시 그 은행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낡은 옷이 아니라 단정한 정장을 입고요. 하지만 그 오래된 통장은 여전히 가지고 있었죠. 정순 할머니. 민준이 반갑게 저를 맞이했어요. 그는 이제 대리로 승진해 있었죠. 민준 씨 잘 지냈어요? 네, 할머니 덕분에 정말 많이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민준은 태블릿을 꺼내 뉴스 기사를 보여주었어요. 제목은 금융권 최초의 사람 중심 은행 선언이었죠. 저희 은행이 전국 모든 지점에 사람 존중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할머니 덕분이에요. 그리고 이건 저희 은행에서 할머니께 드리는 특별한 선물이에요. 민주는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열어보니 예쁜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죠. 표지에는 금색으로 정순 여사님의 특별한 여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 통장은 저희 은행의 로비에 전시될 예정이에요. 모든 직원들이 매일 할머니의 이야기를 보며 사람 중심의 서비스를 배우게 될 거예요. 제 남편이 늘 말했어요. 정순아, 우리가 쌓는 건 돈이 아니라 추억이야.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정말로 알겠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죠. 어디선가 철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정순아. 오래된 통장 하나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네요, 할머니. 그래요, 통장은 낡았어도 그 안에 담긴 사랑은 결코 낡지 않으니까요. 1년 후 저는 백혈병에서 완치되었고 의사들도 기적이라 놀라워했습니다. 제 생일에는 장학생들, 은행 직원들, 가족들이 모였고 금융감독원장까지 참석해 금융문화혁신의 선구자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철수정순 장학재단은 50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이야기는 오래된 통장이 바꾼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손자 준호는 미국에서 의사가 되어 시골 병원에서 가난한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하며 할아버지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모으는 것이라는 철수와 제가 꿈꿨던 세상이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더 재미있는 사연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